자, 그러면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의 관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뭐 쉽게 프로그램이라는 거니까 뭐 MS 워드 아니면 뭐 한글 워드 뭐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뭐 이러한 식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자바나 C 언어 같은 언어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이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데이터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얘 자체를 배우는 데만도 마치 언어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라는 뭐 그 정도의 내용이 있다 뿐이지,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래밍인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다루시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 검색 기능, 바로 그게 뭐냐면 DML이라는 기능인데요.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는 글자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러한 기능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언어를 DML이라고 부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DML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DCL 기능, TCL 기능, DDL 기능 등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언어. 다시 말하면 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에 뭐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을 준다든지, 뭐 권한을 제거한다, 리보크, 뭐 인보크, 아니 리보크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랜트라든지, 뭐 이러한 권한을 줬다가 뺏는다든지 그러한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TCL이라고 해서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처리한 데이터 내용을 서버에 그대로 기재해라, 커밋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실패가 있으니까 다 취소해라, 롤백이라든지, 뭐 아니면 트렁케이트라든지, 이러한 트랜잭션을 관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적인 요소도 있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DDL이라는 것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폴더 하나 생성시켜 봤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하는 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데피니션, 데이터를 새롭게 정의하는 언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쪽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면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이해해 볼 거는 DML 쪽하고 그 다음에 DDL, 생성을 시켜야지 뭐 우리가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DDL이라든지 DML이라든지 요 정도만 살펴볼 거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프로시저와 트리거,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빠졌는 게 있다면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우리 자바의 메소드처럼 메소드 덩어리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만 가지고 호출하면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들이 데이터베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 관리 요 자체를 편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관리만 한다는 게 아니고 검색 기능도 편하게 해주는 거, 그러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 DM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 대한 명령문이 있는데, 그러한 명령문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쿼리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쿼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select, 그 다음에 insert, delete, update입니다. 해석해 볼까요? select는 뭔가를 뽑아낸다, 선택해낸다 라고 하니까 검색 쪽에 해당하겠죠. insert는 집어넣는다 라는 뜻이니까 추가고요. delete는 삭제고요. 다음에 update는 수정 이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쿼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명령문이라고 하지 않고 쿼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쿼리고요. 뭐 DDL 쪽 쿼리에는 뭐 create 아니면 뭐 drop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다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접속했었던 건 빠져나와 버리고요. 다시 한번 메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에서 MySQL로 들어가 보시면 MySQL 서버 5.0이 있고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설치하실 때 비밀번호 설정했죠? 1234567 8. 이거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MySQL 설치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해서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접속이 완료가 되었고요. 접속 완료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선 데이터베이스, MySQL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폴더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더가 뭐 몇 단계 걸쳐서 폴더가 아니라 그냥 가장 루트 폴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폴더 속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show라는 요 MySQL의 명령어가 있는데, show는 보여달라는 겁니다. 뭐를? 지금 현재 폴더로 만들어져 있는 거, 폴더를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명령문 끝날 때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나시고요. 자, show 보여주십시오.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스키마기 때문에 폴더가 아니라 그랬고요.
자바 아까 만들었었죠. 자바라는 폴더,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폴더, 테스트라는 폴더. 이거 안에다가 또 폴더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못 만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루트 폴더만 생성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폴더를 만들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만들고 지우는 쿼리는 이렇습니다. create라는 것이 생성하라 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create라는 이러한 쿼리를 적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폴더 만든다고 했는데 폴더를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를요? 뭐 KIMSH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세미콜론 접고 엔터키를 치면 쿼리 오케이. 방금 당신이 보내준 명령문은 처리가 잘 되었다. 한 개의 로우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elect가 아니라 show databases라고 해서 보시면 KIMSH라고 하는 이러한 폴더가 또 하나 생겼을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버퍼 크기 좀 늘리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서 show databases에서 KIMSH라는 것을 보였으면 create database 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를 만들 수 있구나. 아까 폴더가 만들어지는 건 보셨죠? 자바에서. 그럼 지우는 명령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drop. 드랍이 떨어뜨리다 뭐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떨어뜨려라. 어떠한 폴더?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는 폴더를 떨어뜨려라. KIMSH를요. 라고 해서 드랍이라는 명령문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 놓고는 다시 한번 show databases 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KIMSH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명령문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명령문이 아니라 쿼리라 그랬죠. 이러한 쿼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폴더를 생성시켰다가 없앴다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create와 drop과 같은 저러한 명령문들이 DDL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폴더 속에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우리 도스에서 폴더에 들어가려면 cd, java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cd라는 명령어가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u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java라는 이러한 폴더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체인지 되었다라는 식으로 뜨게 될 거고요. 그럼 MySQL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빠져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빠져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cd 점점 하면 빠져나와졌죠. 여기는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폴더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루트 폴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use MySQL 이래버리면 MySQL로 들어가 버리고요. use test 해버리면 테스트 폴더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폴더 속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이 바깥쪽에 있는 폴더라고 했었고요. 폴더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테이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이블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친구 목록 관리할 때 네모나게 이렇게 선 그려서 여기에 제일 위에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친구 관리할 때 번호 1번은 AAA라는 친구고 나이는 10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로 관리하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 형태로 되어 있는 요 자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MySQL에서 봤던 그 폴더 속에는 이러한 표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러한 그 폴더 속에는 테이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보려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보려면 어떻게 했어요? show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명령문을 날렸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려면 바깥쪽에서는 폴더만 볼 수 있고 요 각각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테이블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자바 폴더 속에 들어가서 테이블 한번 볼까요? use java 하셔갖고 show 테이블들을 보여주십시오. tables 하면 테이블이 하나도 없대요. 왜요? 우리가 폴더 얘를 금방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은 없겠죠. 그럼 다시 use MySQL에 들어가서 테이블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MySQL 속에는 테이블이 이만큼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테이블이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보면 여러분들이 접속한 뭐 그 유저명 루트로 해갖고 비밀번호 1, 2, 3, 4, 5, 6, 7, 8 그것도 있을 거고요. 뭐 등등 있을 겁니다. 다음 또 하나 테이블 폴더 더 있었죠. use test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여기에 테이블들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이 폴더는 여러분들이 이제 임시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폴더로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준 것 뿐이고요.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고 자바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바라는 폴더를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들을 보면 현재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아셔야 되겠네요. 테이블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형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만든다라고 하면 create라는 글자가 아까 쓰였었잖아요. create 다음에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적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번엔 테이블 만들겠다는 거니까 create table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요 뒤에는 테이블명, 내가 만들 테이블명 AAA라고 할까요? AAA를 만들겠습니다. 하는데 AAA가 보세요. 요게 만약에 AAA라고 치자고요. AAA. 이러한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속에 무슨 필드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다면 번호, 이름, 나이를 생성을 시켜야 될 텐데 요 괄호, 다시 말하면 요 괄호 속에다가 번호, 이름, 나이를 생성시켜야 됩니다. 번호를 뭐라고 적을까요? 넘버라고 할까요? 다음에 이름은 name이라고 할까요? 다음에 나이는 age라고 할까요? 그렇더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네에 대해서 자료형을 설정해야 될 거잖아요. 자료형 번호는 인티저로 설정할 거고 뭐 이름은 스트링으로 설정할 거고 나이는 역시 인티저로 설정할 거고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바에서 설정하는 법이지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설정하는 법 아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떻게 설정하냐면 요 그 자료형하고 변수명하고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넘버를 먼저 선언해 놓고 뒤에다가 인티저, 다음에 name을 먼저 선언해 놓고 뒤에다가 string, 다음에 나이를 먼저 선언해 놓고 뒤에다가 인티저, 뭐 이러한 식으로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MySQL이라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속에는 자료형이 자바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언어마다 자료형은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때 숫자를 선언할 때 인티저라는 요 자료형은 MySQL에도 있어요. 근데 문자를 선언할 때는 스트링이라고 하지 않고 바캐렉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캐렉터라는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바캐렉터로 선언했을 때는 문자의 최대 길이 값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글자까지로 해서 이제 몇 개의 글자로 표시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20글자의 길이 값으로 해서 이름이라는 공간을 선언하겠다. 마치 캐릭터 배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 배열 20개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셔서 엔터키를 쳐보게 되면 성공이다 라고 뜨게 됐을 거고요. 방금 전에 만드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의 구조에 대해서 보고 싶다면 description 보여달라 라고 해서 DSC라는 명령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러한 명령어들은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AAA의 구조를 보여주십시오 하게 되면 필드명은 number, name, age, 다음 타입은 인티저, 바캐렉터, 인티저 이렇게 돼 있고 널값 허용 여부,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도 여기에 널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거 설정되어 있고요. 키라는 것은 요건 데이터베이스를 좀 공부해 보셔야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뭐 그런 겁니다. 디폴트 값으로는 널이고요. 다음에 뭐 익스트라 뭐 기타 나머지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날 텐데 일단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고요. 테이블 만들었으면 다시 한번 show tables 해보시게 되면 AAA 이 대소문자 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자 AA로 만들었다고 해도 뜰 때는 전부 다 소문자로 AA로 뜨더라도 이건 관계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만들어 봤으니까 지워봐야 되겠죠? 드랍 테이블 하셔서 테이블명 AAA 뭐 대문자로 지우셔도 되고 소문자로 지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셔서 지우시면 다시 한번 테이블을 보셨을 때 이제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DDL 러너에 대해서 드랍하고 크리에이트에 대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요 아래쪽에 지금 뒤에 뒷화면에 보이고 있는 select라든지 insert라든지 delete라든지 update와 같은 이러한 쿼리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것들도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는 많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다뤄볼 겁니다. 일단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야지 거기에 데이터를 넣든지 빼든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요거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 하셔서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어, 테이블을 person이라고 할까요? 사람 관련 클래스라고 해서 person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데 person 테이블 속에는 첫 번째 여기 엔터 쳐도 됩니다. 세미콜론 적기 전까지는 엔터를 계속 몇 번 쳐도 이거 다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number라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인티저라는 값으로 관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넘버 인티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콤마 찍어갖고 넘어가 버리면 일반 자료형이 되는데요. 이 넘버라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시 말하면 우리 학교에 가보면 그 학교에서 학생들 번호 있잖아요. 번호는 중첩되지 않잖아요. 중첩되지 않고 고유한 키 번호만 불러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 군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게 중첩되지 않고 유일한 키다라는 것이 바로 유니크 키인데요. 유니크 키 중에서도 테이블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키, 그걸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선언만 해주시게 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걸 검사해 줍니다. 이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요거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을 해두고요. 다음에 번호 같은 경우는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한 칸씩 한 칸씩 증가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라클에는 없는 기능인데 MySQL에만 있는 기능으로 자동적으로 번호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이러한 그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놓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쓰니까 이건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넘버를 하나 선언할 때는 인티저로 선언하는데 이러한 속성 값을 같이 줘서 선언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두시면 편하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다음 학생 번호 설정했고 이름은 바학 캐릭터로 20글자, 아까도 20글자 있죠. 다음에 주민번호 할까요? 주민번호는 바학 캐릭터로 뭐 15글자, 뭐 이러한 식으로 선언을 해두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에 뭐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태어난 날짜. 태어난 날짜는 birthday, birth, birth라고 하셔서 birthday는 박 캐릭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요, 날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태어난 뭐 시까지 중요하다 그러면 tim이 타임스탬프라는 자료형을 쓰시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데이터베이스 공부해 보시고요. 우리는 날짜만 관리할 거니까 자바의 date라는 자료형이 있었죠. 그거하고 똑같이 날짜만 관리하는 자료형으로 선언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틀렸네요. 지금 틀렸는 부분이 프라이머리 키 요게 R이 빠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씁시다. 그래서 create person 다음에 PRIMARY죠. 프라이머리 키 하시고 화살표 위로 하면 과거에 적었던 글자 나옵니다. 네임 설정하고 주민번호 설정하고 birthday 설정해갖고 생성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잘 생성됩니다. 그래서 아까 철자가 여기 틀렸어요.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시게 되면 person이라는 요 테이블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겨 있다. 그래서 여기에 extra에 auto 언더바 increment라는 게 적혀 있죠. 이게 자동 증가 번호라는 겁니다. 자, 일단 테이블을 생성해 봤으면 테이블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테이블에 데이터 넣는 쿼리가 바로 insert라는 쿼리인데요. insert라는 쿼리는 어떻게 정리하면 지금 현재 number, name, 주민, birth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sert insert라는 쿼리 뒤에는 into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insert into 집어넣겠다. into라는 전치사가 어디 안으로 집어넣는다 그 뜻이잖아요. insert into 한 칸 띄우고 어디에다가 person이라는 요 테이블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어떠한 값들을 집어넣겠습니까? value들. 그러니까 요 복수형으로 적으셔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values 하셔서 첫 번째는 번호를 적는데 원래는 1번으로 AAA라는 사람, 다음에 주민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여,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뭐 이러한 식으로 넣고 태어난 날짜는 2005년 뭐 03월 021.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많이 시키는데요. 여기에 번호 부분이 우리가 1번, 2번 이렇게 넣다 보면 우리가 실수해갖고 똑같은 번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적었는 게 오토 언더바 인크리먼트를 적게 되면요. 얘를 1번, 2번 이렇게 넣지 않고 널 값으로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널 값을 넣어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증가하게 됩니다. 한 명 더 넣어볼까요? 널 값으로 또 넣고 이번에 두 번째는 BBB라는 사람을 하셔갖고 2006년 뭐 3월 12일 하셔서 엔터키를 치게 되면 또 들어가는데 1번, 2번으로 들어간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select 쿼리입니다. 인서트가 이렇게 집어넣는 구문이고요. 집어넣는 구문 모양 잘 보세요. insert into 테이블명 values 하셔서 value 하나, 둘, 셋, 넷 4개하고 똑같은 자료형으로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셔서 select라는 요 구문을 처리하시게 되면 선택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든 것, 별표는 모든 것입니다. 원래는 number, name, 주민, birth라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디로부터? person이라는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적지를 않고 어떻게 적어도 가져와진다고요? 여기 어차피 다 가지고 올 거라면 이 부분을 별표라고 적어버려도 전체 다시 말하면 넘버 네임 주민 벌스라는 것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 밑에 거 똑같죠?
그래서 요거 select라는 것은 바로 검색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나는 넘버 네임 주민만 가지고 오겠다. 벌스는 가지고 오지 않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당연히 넘버 네임 주민 요 세 가지만 from person으로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요것만 가져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거 이름 빼먹고 넘버하고 주민만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말이 되겠죠? 그래서 별표라고 쓰는 이유는 전체를 다 가지고 올 때 이거 와일드 카드로 해서 별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알아두시고요. 일단 집어넣는 데이터 두 개가 들어갔는데 앞에 번호 보세요. 제가 아까 널값으로 넣었는데 여기 자동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차례차례 들어가죠. 이게 바로 오토 온트바 인크리먼트의 특징입니다. 이건 MySQL밖에 안 되고요. 오라클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태어났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는 날짜를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insert into person이라는 곳에 values로 널 값 제일 처음에 적고요. 두 번째 CCC라는 사람은 주민번호 하나 둘 셋 넷 하여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여 7 지금 태어났습니다 할 때는 여기에 MySQL 자체의 함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now라는 것이 함수로 해서 지금 시간 연월일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고 다시 한번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이라고 해보시게 되면 현재 시간 1월 11일이라는 것이 다시 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insert라는 쿼리, 요 밑에 보이시는 insert라는 쿼리가 값을 테이블 속에 집어넣는다 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select라는 쿼리는 검색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select 쿼리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select 모든 것 from person 이렇게 뽑아내면 전체를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조건문을 줄 수 있어요. where 이 조건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where 조건은 뭡니까? where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 어디에 있는 조건만 뽑아낼 거냐 뭐 그렇게 물을 때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where저를 적게 되면 넘버가 2보다 작은 것만 뽑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어요. 넘버가 2보다 작은 거 하면 1밖에 없죠. 그래서 엔터키를 쳐보면 1만 딱 뽑힙니다. 다음에 select 모든 거 from person으로부터 뽑겠습니다. where 조건은 넘버가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and 그리고 name이 뭐랑 같은 거 AAA랑 같은 것. 여기에서 우리 자바에서는 문자열 취급할 때 더블 코테이션 마크 쓰잖아요. 근데 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친다는 거 요것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십시오. 이 자바 자꾸 하던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보면요. 이 싱글 코테이션 마크하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헷갈려서 힘들어 하시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싱글 코테이션 마크, 자바에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 그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두 개가 같냐 다르냐 비교할 때 자바에서는 이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퀄 하나만 쓴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넘버가 3번보다 작은 것 중에서 네임이 BBB 할까요? BBB랑 같은 거. 그러면 넘버가 3번보다 작은 게 뭐 있냐면 3번보다 작은 게 2번, 1번 있죠. 여기에 이름이 BBB랑 같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2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엔터키를 쳐보면 2번만 뽑혀지는 거. 그래서 AND 연산 요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 where이라는 글자 뒤에는 조건을 통해 갖고 어떠한 데이터를 검색해 낼 수 있다. 뭐 그러한 것까지 select 구문에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걸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라클이나 MySQL 책 한 권 사갖고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뭐 여하튼 우리가 이제 급하게 뭐 JDBC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다뤄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간단한 콜이라도 알고 계셔야 한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인서트를 시키게 되면 들어가는 거, 셀렉트 하면 검색하는 거. 그럼 딜리트하고 업데이트라는 쿼리도 있겠죠. 딜리트는 지우는 거겠죠. 지금 현재 무슨 쿼리가 있냐면 person이라는 테이블에 보시게 되면 저는 1번이라는 요 필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사람을 지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delete from person. 근데 delete from person만 하고 엔터키를 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다 지워집니다. 여기에 person이라는 요 테이블 속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지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우실 때는 반드시 조건절하고 같이 쓰셔야 되는데요. where이 조건절이라고 했잖아요. where 조건은 넘버가 1인 것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퀄이라고 안 쓰고 이퀄 하나만 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엔터키를 쳐보게 되면 select 모든 거 from person 하셨을 때 검색해 보면 1번 지워졌죠. 그래서 2번, 3번 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delete라는 부분도 역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마지막 업데이트라는 부분은 나는 만약에 2번에 BBB라는 이름을 DDD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 그게 업데이트잖아요. 수정. 그럴 때 업데이트 하셔서 어디를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person이라는 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거기에 세팅시키기를 person이라는 요 테이블에 세팅시키기를 뭐를 name이라는 값을 ddd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고 엔터키를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요것도 DDD로 바뀌지만 요것도 DDD로 바뀌겠죠? 그래서 조건을 줍니다. where 조건은요. 넘버가 2번인 거. 보통 넘버가 서로 간에 구별할 수 있는 유일키이기 때문에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조건으로 많이 줍니다. 이름을 조건으로 줘도 되고 주민번호를 조건으로 줘도 되지만 그래서 보통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이유가 이 테이블 전체에서 유일한 번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조건으로 많이 줍니다. 2번 사람의 이름을 DDD로 바꾸겠습니다. 이름 개명하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키를 탁 치시게 되면 바뀌었습니다. 라고 뜰 거고요. select 모든 거 from person 해보시게 되면 이름이 아까 BBB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DDD로 바뀌었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DBMS라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이 조금 느리게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프로그램이긴 프로그램인데 쿼리라는 명령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쿼리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해 보실 만한 부분이요.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벽하게 뭐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저런 거구나, 쿼리라는 게 저런 거구나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라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성적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DML 구문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려면 처음에 테이블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갖고 테이블 만들어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일 처음에 번호, 각각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번호, 이름,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학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데이터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출력해보고 수정해보고 삭제해보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우리가 지금 했다시피 이러한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이 쿼리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쿼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JDBC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활용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고 지금 제가 설명했는 요 정도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도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은 좀 더 많은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공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래머에게 있어갖고는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7단원에 들어가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들과 자바의 프로그램이 연결되면 어떠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